세계적인 아티스트 BTS를 키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폐가망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넷플릭스에서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팝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완전체 컴백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과 제이홉의 전역에 이어서 올해 6월 10일에는 RM과 B가 전역했고 6월 11일에는 지민과 정국도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슈가도 21일 소집 해제를 하면서 이 BTS는 완전체가 됐습니다. 이 K-팝 데몬 헌터스로 또 한 번 주목받는 K-팝 시장에서 이 BTS 완전체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BTS가 소속된 하이브의 주가에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입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BTS를 키운 방시혁 의장이 주식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BTS가 소속된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왜 폐가망신 위기에 처한 걸까요? BTS 지민과 정국이 군복무를 마친 6월 11일 같은 날이었던 이 한국거래소에서는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거래소 직원들과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한 건데요. 첫 일정으로 거래소를 찾을 정도로 대통령의 주식시장 관심사는 각별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폐가망신 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폐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같은 날 있었던 BTS의 전역과 이재명 대통령의 폐가망신 발언은 전혀 관련이 없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7월 7일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시혁 의장을 찍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회의를 열고 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폐가망신 발언 이후 본보기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방시혁 의장은 왜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을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하이브가 상장하기 1년 전인 2019년입니다. 이 하이브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의 이름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방시혁 의장과 초기 투자자들은 빅히트의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었는데요. 이 방 의장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하면서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분을 넘긴 1년여 만인 2020년 10월 돌연 코스피에 상장이 됩니다. 당시 시장의 분위기는 공모주 붐이었습니다. 국내 IPO 시장에는 따상 행진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상장만 하면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상승해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이브 역시 상장한 2020년 10월 15일 공모가인 14만 5천 원의 2배, 그러니까 27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0%가 올라서 35만 1천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따상이었습니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분을 넘기고 땅을 쳤을 겁니다. 반대로 지분을 받은 사모펀드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왜 그 말을 믿었냐, 이렇게 초기 투자자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BTS가 군대를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군대를 가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서 군대를 다녀와서 상장을 할 계획이라는 이 논리가 더 설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장을 안 하겠다는 말에 지분을 넘겼던 거죠. 그런데 이 방시혁 의장은 지분을 받은 사모펀드들과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이었는데요. 그래서 방시혁 의장이 받는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가운데 2천억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방시혁 의장이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 사모펀드를 통해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모펀드가 상장 이후에 지분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하이브의 주가는 하락하고 결국 이에 대한 손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도나도 따상을 노리면서 공모주 한 주씩을 노렸던 이 보통 투자자들도 하이브의 이 같은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이 국장의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모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을 받는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대의 방시혁 의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기자의 세상 이야기 채널 김용갑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